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이종현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월 한방병원 이종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하기 전에 디스크라는 게 척추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부위를 말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십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척추는 딱딱한 뼈가 수직으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 그 뼈와 뼈 사이마다 층층이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디스크, 즉 주간판입니다. 위치로 보면 척추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온몸으로 흡수되는 충격을 디스크가 대신 흡수해주고 척추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디스크 덕분에 우리가 딱딱한 뼈를 가지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 하고 이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추간판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네. 탈출했다 이런 뜻인가요? 오. 네, 맞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탈출했다는 뜻이 될 텐데 추간판 내부에 말랑한 수액이 질긴 섬유륜을 뚫고 나오면서 척추관으로 삐져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튀어나온 것으로 아픈 게 아니라 탈출한 수액이 그 곁을 지나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흘러나온 수액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이 신경에 닿으면서 극심한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즉, 충격 흡수 장치가 터져서 주변에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디스크하고 추간판의 어떤 수액이 탈출한 거죠. 나와 있는 그런 디스크랑 좀 차이가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척추관을 침범하지 않는 형태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MRI를 보면 하얗고 맑은 형태로 신경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탈출된 디스크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검게 변하거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뒤쪽 신경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정도와 방향에 따라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나 강도, 부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가 단순히 한 단계,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계별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액이 탈출된 정도에 따라서 팽윤, 돌출, 탈출, 격리 네 가지 순서로 나뉩니다. 1단계의 팽윤은 탄력을 잃은 추간판이 척추관 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섬유륜 파열은 동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단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돌출은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수액이 이탈했지만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해 다리 저림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탈출은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완전히 밀려나온 상태로 극심한 통증과 방사통을 동반합니다. 보통은 돌출보다 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격리는 터져 나온 수액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격리된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의 편차가 큰 편이라 통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경마비 위험은 더 커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지의 단계별 증상을 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척추 질환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네.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해서 서로 굉장히 오해하기 쉽다, 그러니까요.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네. 이게 어떻게 좀 비슷할까요? 일단 두 질환 모두 척추관의 신경이 물리적 압박이나 신경 염증으로 인한 신경 자극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질환 모두 요추 부위의 통증, 그리고 하지 저림, 근육 경련과 같은 하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정말 비슷한데 그럼 결정적으로 두 질환의 다른 점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신경관을 압박하고 염증으로 인해 신경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주체가 다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 변화로 인한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신경이 압박받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협착증은 오래된 사용으로 배수관 자체가 좁아진 것,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배수관 중간에 막힘이 생긴 것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호발 연령도 척추관 협착증이 추간판 탈출증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서 추간판은 더욱 압력을 받고 척추관은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숙였을 때 악화되면 추간판 탈출증, 호전되는 양상이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오, 백전백승이다라는 백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이유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퇴행성 변화입니다. 추간판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자세와 반복되는 운동으로 인해서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는 경우 40% 정도 압박력이 증가하고 허리를 굴곡, 즉 숙이는 상태에서 각도가 증가할수록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액과 섬유륜의 수분이 줄어들므로 탄력이 줄어들어서 압박에 의한 손상에 점점 취약해지게 됩니다. 앞서 비유한 것처럼 서스펜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 교정으로 인한 압박력의 감소, 연령이 증가할수록 격한 움직임을 주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연령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중년층 이상인 분들은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아프면은 단순히 허리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외로 주변의 디스크 환자분들 보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허리가 뻐근하고 움직이기 힘든 요통,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사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어떤 신경을 눌리느냐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4번 요추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 5번 요추신경이면 종아리 옆면과 엄지발가락, 1번 청골신경이면 발 뒤꿈치나 발바닥 쪽이 저리고 아프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은 전기가 오는 듯이 찌릿하다, 4살이 아닌 남의 살 같다, 혹은 화끈거린다 등의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할 수 있고 다리가 뻐근하거나 경련이 자주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배변시처럼 복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번쩍하고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그 동작을 취할 때 그런 통증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건 허리 디스크다. 우리가 이렇게 단박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정확한 진단은 MRI 검사를 하는 방법이지만 검사기기나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는 SLR, 하지 직거상 테스트입니다. 편하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하지저림이 나타나고 내렸을 때 소실된다면 척추관의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근육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위양성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검사이니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또 통계 읽어주는 남자 통익남이죠. 제가 또 귀중한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뭔데요? 허리 디스크로 진료받는 환자분들이 연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동생이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걷기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걷기 운동이 정말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걷기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급성기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억지로 걷는 것은 오히려 디스크를 더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우선 돌출된 추간판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재활, 일상복귀 과정에서는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중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있을 때는 즉시 운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네.
태욱 씨 동생분이 오늘 방송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도록 시키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원장님, 그런가 하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요, 아유, 누워있는 게 훨씬 낫다더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유, 무슨 소리냐, 오히려 서 있는 게 훨씬 낫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앉아 있을 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 있을 때 가장 낮은 것이 누워 있을 때입니다. 네. 따라서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디스크 압력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가 누워만 있게 되면 척추 근육이 약해져서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아주 아플 때는 누워서 안정을 취하되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서고 걷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네. 허리 네.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가장 크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송 진행할 때 우리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허리도 좀 움직이고 하죠.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허리 디스크는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디스크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라는 말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튀어나온 수액이 흡수되거나 염증이 사라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 다만 척추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예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될 확률이 높고 퇴행성 변화를 완전히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방 치료로 척추를 튼튼하게 보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네. 허리 디스크에는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원장님, 허리 디스크에는 정말 이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허리 디스크 환자 중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거나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스스로 흡수하는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치료는 이 정화작용을 극대화해서 통증을 잡고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비 증상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먼저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그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허리 디스크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치료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방 치료에서 허리 디스크의 치료 꼭 필요한 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약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 예. 네. 어떤가요? 네. 한약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탕약은 한약재를 달여 액체 형태로 걸러낸 것이고 환약은 액체를 빻거나 갈아서 조그만 환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 제조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구 복용으로 체내로 흡수시키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디스크 주변에 가득 찬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소염작용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약은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힌 후 즉 회복기에 들어갈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와 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손상된 인대와 근육의 재생을 촉진해 척추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척추 질환에서 사용하는 한약을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보약일 뿐이지 네. 이런 말을 하곤 하세요. 네. 어떤가요, 원장님? 이게 허리 디스크의 한약 치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한약하면 기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약재는 몸을 보호하는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로 흡수되어 염증, 부종을 개선하고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급성 통증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쓰는 약재의 종류가 다를 뿐 급성, 만성 모두 한약으로 주간판 탈출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한약도 한약인데 한방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침 아니겠습니까? 침 그렇죠. 제가 또 축구 광으로서 침 치료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보니까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약침도 있고 크기도 참 다양해서 종류가 많던데 이 침마다 특징이 다 다른 걸 거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은 호침이 있고 이 호침에 전기 자극을 줘서 침 전기 자극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진통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를 증류해서 만든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성분은 모두 한약재를 증류해서 한약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형태는 주사 형태로 통증 부위에 가장 가깝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흔히 잘 알려진 봉침도, 봉독을 정제, 가공하여서 주사 형태로 통증 부위에 주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침 치료는 침끝이 날카로운 형태로 유착 조직을 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에 퇴행 변화가 오래된 경우에는 연부 조직이 유착되어서 통증 회복을 방해하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리함으로써 장기적인 통증 회복을 돕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수술적인 한방 치료 방법으로 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 침 치료로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나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침과 약침, 한약 치료를 통해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 부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추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추나요법 하면은 그 척추 질환 치료의 꽃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허리 디스크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추나요법은 네.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 또는 추나 테이블을 이용하여 환자의 척추 마디마디를 밀고 당겨서 비뚤어진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디스크 환자들은 척추가 틀어져 특정 부위에만 과도한 압력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나를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면 디스크에서 받는 압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을 통해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척추가 제 기능을 찾도록 도와주는 한방 척추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 치료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거는 어쩔 수가 네. 없어요. 막 밀고 당기고 이것만으로 한 번 터진 디스크가 정말 개선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요. 탈출된 디스크가 원래의 자리로 수복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디스크를 돌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견인 치료, 추나 치료를 통해서 모두 요추의 전만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힘이 디스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네. 한 번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모두 넣을 수는 없지만 치료 기간 내에 추나 치료를 계속해서 병행해 준다면 천천히 돌출된 디스크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약하고 침하고 추나요법까지 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한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료 기간은 2에서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네. 처음 1개월은 통증과 염증을 잡는 데 집중하고 이후 기간은 약해진 조직들을 강화하고 재발을 막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근육이 자리를 잡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바로 치료를 중단하면 금방 재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완전히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너무 빠르게 회복된다는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회복을 기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호전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호전 신호는 통증 부위가 위로 올라오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심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발가락이나 종아리까지 저리던 증상이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면서 허리 근처에만 통증이 남는다면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허리는 여전히 아플지 몰라도 신경 압박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허리는 덜 아픈데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의 강도보다 나타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다시 안 아플까, 재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 방법 또 주의 사항들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추 전만의 유지입니다. 앉아 있을 때는 허리 뒤에 쿠션을 받쳐서 허리가 굽지 않도록 하시고 5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은 디스크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허리를 숙이는 행동은 밤사이 수분을 머금어 팽창된 디스크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은 겉보기에는 한순간에 탈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점점 통증의 주기가 짧아지고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극심해졌을 때보다 이런 경우 미리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적절한 자세와 치료를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허리 디스크는 단순히 우리가 참고 넘길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축인 만큼 우리 일상 전체 삶의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살펴드린 한방적인 접근이 허리 디스크의 통증을 이해하고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수월 한방병원 이종현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